금일은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고 한국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들,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미 부양책 협상 난항, 나스닥 7일 만에 하락 반전이다. 나스닥이 0.87% 빠졌는데 머니투데이 신문이고요. 이유를 갖다 붙였지만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미국의 추가 실업 수당 연장을 골자로 한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제5차 경기 부양책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과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 재무장관은 경기 부양책에서 실업 수당을 600달러씩 주는 거, 주당 72만 원 정도를 주는 거를 200달러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미 백악관 정부는 덜 줄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더 주면은 사람들이 취업을 더 안 할 것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600달러를 계속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당 72만 원을 더 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주체가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게 시장에 퍼지면서 좀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죠. 나스닥의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는데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0.87% 나스닥이 빠졌다. 그리고 나머지는 S&P라든지 다우는 계속 올랐어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경기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농업 고용자 수 발표와 일자리 수 해서 176만 개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증가하는 부분들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실업률, 그 두 가지거든요. 미 실업률 지금 현재 10.2%의 실업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실업률이 높다라고 하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 3.5%의 실업률이었거든요. 최저 실업률에서 이게 14%까지 실업률이 갔다라는 것들. 그리고 10.2% 정도로 지금 수준이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특징이 그러니까 달러화의 반등,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값 랠리가 주춤되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달러가 반등을 하면 안전자산으로 갈 수 있다. 포렉스 팩토리, 이 경제 지표 사이트인데 금일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 이게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 서머타임일 경우 9시 반, 그렇지 않을 경우 10시 반 정도에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되고요. 요거와 더불어서 실업률, 요 두 가지 지표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가장 중요한 지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여기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에서 예상은 153만 건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7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2020년 5월 8일 날 그때 집계된 게, 이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겠죠. 그때 집계된 게 2053만 개가 감소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6월에는 250만 개가 증가하고 지난달 480만 개가 증가, 지금 176만 개가 증가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한때 이렇게까지 비농업 고용자 수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소됐다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률도 보시면 실업률이 14.7%까지 2020년 5월 8일에 14.7%까지 증가했던, 보시면은 불과 3월 6일 발표된 게 3.5%의 실업률이었는데 이게 시장 변동성의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엄청난 숏게임이 출회가 된 게 이 당시죠. 2월 3월 슈퍼 개미도 아웃되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보시면 14.7%,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이 해고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점차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10% 정도로 줄어들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된다. 이 실업률을 줄이고 비농업 고용자 수 변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2천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지금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일자리 증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실업률을 감소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돈을 더 풀어라.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이거는 미국의 전체적인 지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87%. 기술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RSI라든지 제가 보는 지표에서도 과열권에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여야 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중에 많이 오른 기술주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IT 쪽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데서 이익 실현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요. 다음 주 국내 아시아의 옵션 만기 시장을 맞이해서 털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갑자기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또 급등을 했어요. 이건 14개의 원자재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 차트인데 1.35%가 하락을 했고, US 오일 펀드, 이건 석유 관련된 ETF 펀드들 1% 정도가 하락을 했다. 금값이 1.5% 정도 하락을 했다. 지수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지수, 빅스 공포지수 같은 게 하락하죠. 그동안에 위아래 변동성이 3 넘어가고 그랬는데 계속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8%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주가 역시도 2.27% 하락. 이거는 국내 2차 전지와 관련된 테슬라 주가인데 2.48%가 하락.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코리아 펀드 0.35%가 상승했고요. MSCI 한국 지수 요거는 0.3%가 하락.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스닥의 RSI 순으로 했을 때 지난번에는 가장 강한 종목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나스닥에서 가장 약한 종목이 뭐냐 그랬을 때 지금 인텔이 가장 약해요. 급락한 이후에 금일도 1% 정도가 빠졌는데 나스닥에서 가장 약한 종목은 인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램데시비르를 개발해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 제일 먼저 이 상용화돼가 처방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안 써요. 비싸기 때문에 안 쓰기 때문에 얘네들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올랐다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S&P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차트인데 대형주를 매매를 하면은 다음 주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를 가둬두는 경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안 오른 종목들 쪽에서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요 차트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중형주 같은 경우가 1.22%, 소형주가 1.75%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옵션 만기 때는 원래 대형주와 종목들을 피하는 부분들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쉬지 않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K200 관련 종목들이 안 좋을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중소형주들, 코스닥, 코스피의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슈팅이 한번 나왔죠. 크게 나와가지고 전일가 같은 경우 75만 8천 원까지 올랐는데 이게 실적 나온 다음에 지금 오른 게 한 20% 정도가 올랐어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은 조정이 제법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죠. 이 안에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지금 서서히 조정을 보이고요. 테슬라 주가가 한 2주일 정도를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도 이렇게 갔어요. 실적 나온 다음에 미친 듯이 갔어요. 슈팅이 나온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계속 정체되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역시도 테슬라 마찬가지로 여기서 슈팅 한번 나온 다음에 한 달 정도 정체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CNBC에 보면 메인에 트럼프가 위챗을 금지함에 따라 일부 중국에서는 암호화된
메시징 앱 시그널을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위챗을 금지시켰어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는 거죠. 대선 전략으로 지금 위챗도 중지를 하고 그 전에 틱톡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트럼프 바이든 선거 간섭에 대한 미국 정부 보고서 해서 러시아, 중국, 이란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뉴스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된 부분들이 있어요. 미 정보 당국, 중국은 바이든, 러시아는 트럼프를 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노컨 뉴스에서 보도된 뉴스인데 이게 CNBC 지금 메인에 나온 뉴스예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선거 개입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대통령이 되길 원하고 이란 역시도 민주당, 러시아는 트럼프가 되길 원한다. 물밑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나 이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러시아는 오히려 조금 이익을 보는 부분들도 있고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낫다. 미 화이자와 틱톡에 이어 위챗에 기습 제재를 가했다. 선 전략.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관련 이슈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또 두드러지고 관련주 유니언이라든지 유니언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티플렉스 이러한 종목들이 미중 무역전쟁 관련주잖아요. 흘러내리다가 또 한 번 이슈가 생기고 막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정부는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중국의 이러한 부분들 위챗까지 기습 제재를 하고 계속 그러죠. 화웨이, 틱톡에 이어 위챗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들이 범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국내 뉴스인데 480mm 물폭탄에 광주 저수지 뚝도 무너졌다. 광주 광역시가 굉장히 많이 물폭탄이 나왔죠. 어스널스쿨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3HPA라고 해가지고 3시간 강수 축적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이렇게 3시간 축적 강수량이기 때문에 여기 잡히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8월 8일 7시 가까이 된 시간으로 보면은 지금 중부지간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부터 충청남도, 충청북도 비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기상청 정보를 그대로 봤기 때문에 3시간 후에 정보를 보는데 3시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면은 21시 정도까지 보면은 이게 다 없어진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어스널스쿨이라는 사이트고요. 미국 기상청 정보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위성 사진으로 이걸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국내 시간으로 광주 쪽에 비가 엄청나게 온 게 3시부터 6시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3시간 강우량 평균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거를 잘 보면 대기만을 보면은 태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지난번 태풍도 예측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8월 중순 정도까지는 태풍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데 8월 13일까지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어스널스쿨이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태풍과 관련돼 가지고 쓰레기 처리 관련주들, 인선 이엔트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움직이죠.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휩쓸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 하천 같은 경우 떠내려온 쓰레기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죠. 펀더멘탈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테마로서 하루 정도 움직일 때 매집을 해서 먹고 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실업률과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수 일정 부분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이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좋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 것인가. 지금 코로나발 하락이 한번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스티븐 무누신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의 매니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들이 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나. 무누신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된다 봅니다. 국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외국인이 30% 이상을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우 투자하십시오.